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세먼지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네, 제가 나중에 따로 다루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심한데 왜 좌파와 환경단체는 입을 쳐 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는 말 한마디 못합니까? 참 기가 찹니다. 자, 어제요, MB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병보석도 아니고 보석입니다. 좌파들이 쇼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진우 같은 경우에 1% 가능성도 안 됐는데 석방됐다. 판사 탓을 하는데요. 장사 처음 합니까? 왜 그래요? 아마추어처럼. 뻔히 다 알잖아요. 왜 MB를 석방시켰는가. 우리가 흔히 선입선출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나간다라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타계하신 미국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항공기 조종사로 월남전에 참가해서 하노이를 폭격하다가 격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해군 제독이었죠. 그러니까 풀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존 맥케인이 아니다. 선입선출이다. 내 앞에 나온 사람이 다 나가야 내가 나가겠다 해서 오랜 포로 생활에 고문까지 당해가지고 이 팔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한쪽 팔을요. 그러고도 대선 후보까지 가고 했죠. 자, 그러면 정권이 풀어주겠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사실 MB와 박근혜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노골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는 MB한테 있는 것이고 재단이니 뭐니 해서 본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럼 그까지는 분명히 정리된 이야기입니다. 최순실이 말로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재단으로 돈을 받았다 하지만은 그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받아서 쓴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MB는 무슨 뭐 다스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미국의 BBK 관련 소송비 대납, 삼성 대납까지 본인이 직접적인 이미 행해졌던 일에 돈을 받았습니다. 또 돈과 관련된 이 일, 즉 자기 회사를 아니다라고 지금 했다. 또 더 나아가서 인사와 관련해서도 돈을 받았다. 은행장로. 뭐 그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사람에게 죄를 가지고 정말 가벼운 부분이 누구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33년이고 MB는 15년이다. 이런 부분이 과연 제대로 간 것이냐? 안 그러면 정치적으로 간 것이냐. 또 둘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훨씬 먼저 들어갔으니까 풀어준다면 누구부터 풀어줘야 되는 것이냐. 판사가 개인이 판단을 해서 MB를 보석으로 풀어줬다면 지금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를 2년 때렸다가 지금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기소를 해서 감방을 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성 판사가 신병 보호를 요청했겠습니까? 판사가 판결하는데 과거에 이탈리아의 마피아를 잡아넣은 검찰 간부를 길에서 차를 폭탄으로 터뜨려서 폭사시키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시실리에서나 보이는 모습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백주대낮에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문 정권이 일개 판사가 만약에 정권의 의도에 거슬러서 MB를 보석을 시켜줬다. 지금 재질이 MB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재질을 가진 사람한테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보석으로 풀어줄 판사가 한 명도 저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MB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판사가 풀어줬을 때 아마 좌파 떨거지들이
뭐 좀 뭣도 모르는 주진우나 좀 궁실궁실 그랬지만은 다 들고 일어나서 그 판사를 또 탄핵해라, 깜빵 보내자고 협박을 했을 겁니다. 근데 조용해요. 이거는 뭔가 하면 딱 이 정권은 몇 가지만 보면 어떻게 짜고 돌아가는가 딱 보여요. 민주당이 조용하고 청와대도 조용하고 그 다음에 좌파 스피커들도 대체로 다 조용합니다. 이거는 이명박을 풀어주는 부분에 고도의 정치 공학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 나라의 판사가 중요한 정치적 사건을 함부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을 때 말로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은 성창호 판사가 지금 몸을 던져 입증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MB 자기는 병원에서 옥사하겠다고 풀어주라고 병보석 신청을 했는데 느닷없이 재판부가 보석을 해줬습니다. 구속 만료 기간이 43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해서 엄격한 보석이 났다. 그래서 구속이 만료되기 전에 2심이 끝나지 않아서 그렇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 1심에서 2심 갈 때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건으로 구속을 해서 국정원 뭐니 이래가지고 추가로 구속시키면서 구속을 연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하다 보면 긴 말을 짧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구속 연장을 했다 하니 그게 아니고 또 어제 어떤 분들이 그 다른 건으로 다시 구속을 갖다가 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좀 짧게 할 때는 대략 서로 알고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권이 MB를 계속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 사이에 조사하면서 또 다른 건이 없었겠어요? 덮은 건도 있고 그런 건도 있고 이렇지요. 그러면 MB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저 사람 성향으로 보면 여러 건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건을 하나 끄집어내서 다시 또 구속을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구속을 시킬 수 있는 정권입니다. 그런데도 뭐 구속이 만료돼서 석방되면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감옥에 준하는 자택구금 보석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허가 없인 집에서 못 나가고 전화 통화도 못하고 문자도 못하고 사람도 안 만난다. MB는 증거 인멸할 사람인가 불쾌감을 표시했다. 자, 재판부가 내달 8일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되기 이전에 선고하기가 어렵다. 둘 다 지금 우는 소리를 하고요. 좋으면서도 불만인 척하고 굉장히 짜고 노는 꼴이 웃었습니다. 이 일의 본질은 뭔가 하면요. 박근혜는 안 되지만은 MB는 풀어줘서 지금 뭔가를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년 총선과 더 나아가서 그게 뭐냐? 내년 총선과 눈앞에 닥친 4.3 미니 보선입니다. 그러면 MB를 풀어주는 게 총선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부분이겠죠. 자, 지금 한국당은 황교안이가 지금 당대표가 돼서 끌고 가고 있고 일단은 조용합니다. 당 내부가요. 황교안이 상당히 당을 초장에 장악한 느낌이 있죠. 시끄럽던 당이요. 친박, 비박으로 나눠가지고 시끄러웠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황교안을 미는 주류는 누구라고 봐야 되냐? 주류는 친박이지요. 홍문종, 유기준 등 쭉 이런 사람들이 지금 황교안 뒤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비주류 김무성도 황교안과 별로 거리가 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세훈 뒤에는 그야말로 비주류들 진이들이 있고 나머지 친박에다가 비박으로 간 사람이나 뭐 이런 잡다한 사람들은 다 황교안에게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황교안이 투표와
여론조사에서 딱 50%를 받았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또 친박의 한 구석에 강경 친박은 한 21, 2%가 김진태를 선택함으로써 또 황교안을 지지하는 친박들과 이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은 친박들을 전부 다 포용해서 자기 밑에 두지 못한 상태이죠. 자, 이런 상태인데 지금 당분간 몇 달은, 한두 달은 조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황교안이 지금 하는 행태로 보면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황교안은 5일날 아침에는 남대문 시장에 갔다가 그 다음에 김해 봉화마을에 갔다가 5일날 저녁에는 창원 보궐선거를 의식해서 창원 반송시장, 성산에 있는 반송시장을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황교안이 지금 문 정권과 산적한 과제들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요, 황교안은 제대로 싸우기가 어렵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맞나 안 맞나 지켜보고 저한테 욕을 하세요. 자, 한국당의 웰빙성과 기회주의적과 몸조심하는 행태, 이런 것들이 아주 특화되어져서 황교안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미세먼지를 가지고 중국에 항의 못한다, 문세먼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게 대북 관계나 경제 붕괴나 문 정권의 이념적 칼날을 가지고, 부패를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공격을 그렇게 대놓고 심하게 하지 못하고 고작 미세먼지로 문재인을 공격하고 있는가? 저는 황교안이 살아오는 과정에서의 검증 부분에서 문 정권이 나름 황교안을 상대하기에 상당히 자신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문 정권은 때가 되면 슬슬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시동을 걸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삼성 X파일과 관련해서 태평양에서 받은 16억 중에서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황교안이 제대로 해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권은 다 알 거라고 봐요. 지금 이 정권이 재벌 불러다가 조지면 말 안 할 재벌이 있겠습니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지금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보수 진영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 장차 생길 수 있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폭탄이라고 생각되면 미리 제거하거나 미리 본인이 아니면 해명하는 것이 방법이죠. 황교안은 자신이 퇴임 이후에 받은 16억에 대해서 빨리 해명해버리고, 해명이 안 될 것 같으면 대표를 하지 말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또 황장수가 무슨 총질을 하니 단결이니 보수 단결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단결 수준으로 해결될 일 같으면 아무 입도 제가 떼지 않고 단결에 협조하겠습니다. 어차피 당신들은 앞으로 몇 바퀴 더 고생을 해야 될 입장이라는, 한국당. 그런데 문 정권이 남의 약점 잡아서 뒷박들여서 골로 보내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살면서 저렇게 악랄한 집단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MB를 풀어줬어요. 자, 싫어하는 원인이 이명박이 들어서서 노무현을 틀어서, 그래서 노무현이 자살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지 않은 말 중에 하나는 그 전에 서로 신사협정을 해서 안 틀기로 했는데 광우병 뒤에 변심하고 틀었다, 이런 이야기일 거고요. 자, 긴 이야기를 짧게 압축하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신사협정이 왜 있었는데 이런 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싫어해서 무조건 MB는
문 정권이 집권했을 때 무조건 감방을 간다. 이게 기정사실이었어요. 그런데 풀어줬단 말입니다. 1년도 안 돼서. 그러면 MB가 2심에서 또 선고를 받고 하면 법정 구속이 돼서 또 들어가고 그리고 대법원까지 또 감방에 있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MB는 사실상으로 2심에도 유죄형이 떨어지겠지만은 불구속으로 떨어지고 결국은 MB는 이제는 감방 갈 일이 없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면해 주지 않겠나. 지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왜 박근혜가 아니고 MB를 풀어주나?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는 그래도 보수에서 한국의 역사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강경 보수 집단이 팬층을 형성해서 강력하게 매주 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있고 한국당의 전당대회장을 휩쓸고 다니기도 했고 그 세력은 김진태 의원 당내로는 당외로는 조원진의 애국당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은 색깔은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력들이 굉장히 보수로서는 투쟁력이 좋고 참여도도 좋고 강경하기 때문에 지금 문 정권으로서는 이 세력이 강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경한 친박 보수를 뺀 나머지 온건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회주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친박들 대부분은 지금 황교안 뒤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황교안이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내년 총선 공천까지도 좌우하는 힘을 가지게 되면 그거는 그야말로 한국당이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문 정권은 나름 지금은 현재 질이 멸렬해 있지만은 나름 그래도 보수 중에도 서로 결집력이 좀 있는 친이 세력들을 이렇게 살려서 황교안을 견제케 하는 부분에 지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목에서 지금 MB를 석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MB 석방은 또 뭘 의미하느냐? 머지않아 어느 시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사람들이 석방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거기는 석방을 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석방을 하게 되면 이제 친박 강경파들이 득세하면서 당을 혹시 장악해 가거나 한국당을 질이 멸렬화시키고 지금 강경 거리투쟁을 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석방을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본인이 그렇다고 뭐 아파 죽겠다 풀어달라 병보석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지금 그대로 구치소에 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문 정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총선에 이기는 겁니다. 이 정권은 총선에서 과반수 실패해서 야권이 과반수가 넘게 되면 무조건 임기를 못 채우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범여권 내부에서도 완전히 이제 이완이 되어서 세력들이 해체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내년 4월이 자신의 운명을 건 한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년 4월 선거에서 이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관심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이런 보도가 나왔겠습니까? 경제 엔진이 식어가고 온갖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이런 경고들이 나오는데 3월달이 되어서야 경제 관련 부처의 신년 계획을
그나마 서면으로 보고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야당이 보고를 좀 받아라고 말하자 다음날 급히 서면 보고 일정을 받았을 뿐이고 제2벤처붐이나 규제 샌드박스나 유니콘 기업 육성 등 즉 맨날 했던 소리 또한은 재탕 삼탕이 문재인에 보고되고 있다는 겁니다. 온 관심은 총선 이기는 거. 그리고 온 관심은 북한에 쏠려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말고는 문의 관심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두 가지 외에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렇게 마지 못해 억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으로서는 총선에 졌을 때 벌어지는 일은 상상을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모든 정치 공작과 적폐청산을 기치로 한 장난들이 총선 전에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 공작에서 황교안이 버텨낼 수 있겠는가?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한국당의 대표가 뭔가에 한 방을 맞고 혼란 상태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석방된 MB를 중심으로 친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또 친박들이 또 대응하고 이렇게 되면서 공천권을 놓고 친박 친이 간에 엄청난 혼란이 재현되면서 총선은 상태로 돌입하게 되면 자 2016년 총선 때를 한번 보십시오. 친이 친박끼리 도장을 들고 나르샤부터 시작해서 음주 욕을 녹취하고 별 지랄들을 다 하더만은 질 수 없는 선거를 한석을 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런 과정들을 유도하기 위한 첫 일환으로 MB를 석방했다. 그게 아니라면 오늘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져서 MB를 석방한 판사들을 공격하고 나서고 그리고 벌써 검찰은 구속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전에 2심 선고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느꼈다면 벌써 별건으로 또 한 건 저금통에서 꺼내와서 MB한테 세우는 거는 그건 일도 아닌 걸 벌써 했다는 겁니다.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구속기일 만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석방해 준다고 풀어주는 겁니다. 청와대도 가만히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 자기들끼리 다 짜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MB를 저렇게 풀어주는 걸 보고 그러면서 정권은 입을 탁 다물고 판사의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실적 판단이었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또 확대 해석될까봐 집에 구금 상태다.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소리를 쌍방이 해대고 있어요. MB 보고 그럼 다시 감방에 가라 하세요. 갈 사람입니까? 그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그렇게 고급을 좋아하는 양반이 구치소에서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본인이 그래도 대한민국에 가짜지만 한 히스토리를 쓴 사람이면 아니 내 앞에 박근혜가 먼저 들어왔는데 박근혜부터 석방해라. 내가 그 뒤에 나갈게. 이런 말이라도 한번 할 사람도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들이 시치미를 뚝 떼고 있지만 이 일의 본질은 총성용 공작을 하기 위한 의도로 지금 MB를 석방시켰다. 그 위에는 이걸 해석할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MB 석방이라 그러면 그런 기고로 갈 게 아니라 문재인이나 청와대가 입장을 밝혀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 대통령들을 이렇게 구속시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빨리빨리 재판해서 둘 다 일단은 풀어주겠다. 그리고
난 이후에 무슨 사면 조치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두 사람은 법대로 엄격하게 처벌받고 구치소 있다가 교도소 가고 다 당해라. 이래야 될 건데 지금 말을 하지 않고 판사의 힘을 빌어서 이런 식으로 썩 한쪽만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황교안 대표 이걸 무시무시하게 받아들이고 내 앞길에 어디 돌불이 걸려서 자빠질 데가 없나라고 한번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이 잠 못 자는 MB 석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